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자, 그러면 카우보이 히어로로 요약되는 10가지 키워드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는 Coming of Vnomics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키워드를 만들면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10가지 주목할 트렌드를 찾아내고요. 그거를 두운을 맞춰서 키워드를 주면서 되도록이면 재밌는 게 앞에 가도록 이 정도 배려를 했었는데, 이 키워드는 아예 첫 번째로 놓기로 작정을 하고 만든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정리하는, 이렇게 좀 부여잡는 별이 같은 그런 키워드를 1번에 놓자 하게 됐고요. 그래서 Vnomics라는 단어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Vnomics의 V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의 V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바꿔놓고 또 바꿔놓을 경제라는 뜻인데, 단지 바이러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경제가 과연 V자로 회복을 할까? 이런 질문 많이 받고요. 또 언택트 하는데 이 언택트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베리에이션을 보일까? 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치관, 또 선호 이런 것들이 바뀔까? 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야 하나 하는 비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V, 여러 가지 V를 뜻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저희가 합쳐서 Vnomics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V형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V자는 바로 급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V자 회복을 보인다 뭐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실제로 주식시장은 아주 급격한 V자 시장을 보였죠. 우리 실물 경제도 요새 되게 어려운데 V자 반등을 보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천편일률적으로 경제가 V를 보인다 하고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디테일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한 글자로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얘기하라면 V보다는 사실은 K가 더 어울린다. K는 뭐냐면 모든 부분이 코로나 초기에 뚝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는 상승하는 부분과 하강하는 부분으로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상승하고 누가 하강할지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소위 K자 회복론입니다. 심지어 그 K자 회복론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이들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V자 회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빨리 상승할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뭐 V니 U니 W니 S니 하는 단어들을 자꾸 동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굉장히 디테일을 봐야 하고, 그러니까 의료가 다 다르고 정신과가 다르고 성형외과가 다른 법이고, 성형외과도 내국인을 위한 성형외과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성형외과는 또 비즈니스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을 봐야 한다 하는 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Vnomics의 질문은 언택트는 어떻게 베리에이트 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언택트 비즈니스가 많이 컸고 만약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언택트가 더 클 거다 혹은 아니다 대면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경론이 있는데 답은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또 혼합의 황금 비율을 찾을 거다 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서 진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거나 무조건 언택트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황금 비율의 그 비율은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질 건가? 요건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재택근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택근무가 핵심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물,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흔히 이제 직장에서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평가할 때 쓰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성과가 중요하면 이제
얼마든지 재택이나 뭐 카페나 어디서든 해와도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 대본이 필요하거든요. 그 작가 선생님들이 대본을 쓰십니다. 근데 이런 거는 대본이라는 성과물이 굉장히 분명하죠.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꼭 뭐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러지 않고 집에서 써셔도 돼요. 그분이 가장 컨디션 좋은 곳에서 써서 좋은 대본이 나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하지만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나 단체적인 창의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 아이템은 뭘로 할까? 또는 뭐 이번 그 창사 특집극은 뭐 어떤 내용으로 갈까? 이런 건 집에서 혼자 생각해갖고 제안을 던지기보다는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면서 그 대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성과가 이렇게 눈에 잡히지 않고 집단적인 창의력이 필요한 경우는 대면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작가이더라도 글 쓸 때와 아이디어를 모을 때 대면 비대면이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라는 KPI가 중요한 경우를 볼 것 같고, 교육은 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다들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것이다. 우리가 수업은 줌으로 할 수 있지만 우정은 줌으로 쌓기 어려운 거잖아요. 학생들은 물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이제 아마 원상 회복이 많이 될 텐데 그렇다고 100% 과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하는 수업을 소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시키고, 또 플립드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플립드 러닝은 뭐냐면 미리 온라인으로 예습을 시킨 다음에 다 모여서는 예습한 내용을 이제 함께 토론하는 쪽으로 수업을 이끌고 가는 거죠. 저희 서울대학이나 또 연대 카이스트에서 일부 교과목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쓰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교육 방법론이 온라인과 융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유통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온라인이 과거보다 훨씬 크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인간적인 요소라든지, 요새 어느 회사에서 뭐 미들텍트라는 말을 쓰시던데 배송하는 분이 인간적인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계속 같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길들을 찾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 건가? 저는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상품이나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는 상품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좀 잘해오던 상품, 고객들이 신뢰를 갖고 있던 상품, 마켓쉐어가 높았던 상품, 유명한 브랜드, 이런 것들로 쏠림이 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